경기도 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포커스 한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문병근 경기도 의원 그리고 황소연 취재 MC와 함께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합시다. 옹벽 및 도로 시설물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옹벽 및 도로 시설물 안전 관리 부족한 점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옹벽 붕괴 등 사고가 계속되는 핵심 이유가 장마철 폭우, 또 노후와 시공 불량 배수 관리 미흡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옹벽은 도로 안전의 기반이고 점검과 관리가 미흡할 경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예방을 넘어 정기적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현장 목소리,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만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옹벽을 포함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는 이 도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 중 하나죠. 그런데 최근 옹벽 붕괴 같은 시설물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장 점검이나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문병근 의원께서는 옹벽과 도로시설물의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죠. 최근에 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분위기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한번 좀 되짚어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2025년 7월 오산시 가장동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입니다. 당시 약 10m 높이의 옹벽이 집중호우 중에 무너져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 2대가 덮쳤고요.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고 전날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실질적인 현장 통제나 보강이 늦어진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5년 4월 남양주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옹벽도 붕괴하였고 차량 6대가 파손되고 주민 120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노후와 배수 문제, 집안 악화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모두 이제 올해 벌써 발생한 사고예요. 그렇죠. 같은 해 보면은 또 2월달에 세종 안성간 고속도로에서는 교량 상판이 붕괴되며 1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안전장치 임의 해체 등 관리상 시공상 부실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반복되는 사고들은 대부분 노후 시설, 부실 시공, 안전점검 부실, 기후변화 등 현장 민원 대응 미흡 등 여러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예방 대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옹벽 이야기 좀 해보죠. 경기도에는 몇 개의 옹벽이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한 2,200개 정도 옹벽이 있고요. 경기도는 이 옹벽을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위험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옹벽과 주변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더욱 강화하며 주민 이용 시설에 대한 통제와 대피 계획도 마련합니다. 그 이외에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 알림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정기적인 안전 진단과 예방을 통해서 옹벽 관련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는요, 문 의원님, 시설물 점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계속 사고가 날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고 점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충분히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옹벽 등 주요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규모가 예를 들어서 큰 옹벽 높이를 5m 이상 연장 100m 이상은 6개월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또는 2년마다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대부분이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이렇게 인력이 가서 실질적으로 하는 상황이고요.
또 담당하는 인력이 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흡할 수가 있고요. 예. 노후된 시설은 계절적 변화가 심할 때 해빙기나 우기철 전후에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전문가 합동 긴급 점검이나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서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히 보수 보강을 실시하여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연 씨, 뭐 관련해서 시민연합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다고요? 네, 도로 시설물 사고와 관련해서 시민들은 어떤 부분에 위험이나 또 불안을 느끼는지, 그리고 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김정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일 이용하는 도로와 교량, 터널 등 기반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수도 하고 위험하면 신속하게 교통 통제 등 사용 중지도 해서 안전이 확보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을 때 시민과 사회의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겠지요.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해서는 시공 과정에 대한 발주자의 역할 강화와 감리 방식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류 중심의 품질 안전 업무에서 탈피해서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현장을 감시하는 감리 본연의 좀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지관리에서 부실한 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을 좀 제대로 주고요.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으로 보수를 해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해야 되겠죠. 이러한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큰 사회적 비용을 사회가 떠안는 것보다는 이런 예방적 안전 투자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매일 이용하는 도로나 교량, 터널에 불안을 갖게 됐다고 하고요. 예방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물 관리 담당도 좀 궁금한데 현재 시설물 관리는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 현재 옹벽 등 도로 시설물 관리 업무를 주로 이제 기술직 또는 이제 우리가 토목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건축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있고요. 실제로 토목, 건축 등 전문 자격을 갖춘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정기점검, 또 위험구간 관리, 응급조치, 그리고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물 관리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업무를 전담하는 기술직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한정된 인원이 방대한 구간을 관리하다 보니 점검의 질과 현장 대응 효율성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환보직 제도의 영향도 큽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2년에서 3년마다 부서를 옮기다 보니 시설물 관리에 정통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기 전에 보직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그 결과 현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위험 징후의 사전 발견이나 현장 및 맞춤형 조치도 한계가 생깁니다. 따라서 단순히 점검 횟수만 늘리는 것보다 전문 기술직 인력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한 부서에서 숙련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 인력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옹벽 배면에 물이 스며드는 게 붕괴를 촉진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배수 문제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제 옹벽이든 댐이든 조그만 균열이 결국은 그 구조물을 붕괴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배수 문제에 대해 중점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및 정밀 점검 때는 배수구의 막힘, 누수, 배수공 상태, 배수 관련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집중 강우기나 해빙기가 끝난 뒤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배수로를 청소하고 물고임, 누수 여부를 꼼꼼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옹벽 시공 단계에서는 자갈, 필터층,
유공판, 차수막 등 다양한 배수 시설을 설계에 반영해 지하수나 오수, 지표수가 옹벽 벽면에 머물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하고 있으며 예. 최근에는 이제 드론이나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도 활용해서 배수 기능 저하나 이물질 적치, 구조적 이상 여부를 진단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의회에서도 최근에 이제 AI 시대에 예. 그런 이제 드론이라든지 열화상 카메라든가 이런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야기됐던 이 시설비, 시설비요. 그게 저가로 얘기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줘라. 시공비를. 뭐 무조건 저가 입찰만 하지 네, 말고.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제안들도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예. 경기도에서도 정기적 점검과 응급보수, 첨단 진단의 조합으로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 점을 도민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예산과 전문 인력 확충, 배수 시설 표준화, 다양한 대책으로 옹벽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문의님 제가 말씀 잠깐 언급해 드린 김에 전문가들은 저가 입찰 또 단기 위주의 계약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입찰 제도는 사실 저가 입찰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표준 그 금액, 표준 금액이 있거든요. 그 표준 금액으로 한산해서 입찰을 붙이는데 입찰 때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입찰이 87.745인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 정도의 이제 입찰이 형성이 되고요, 가격이.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하도급 제도가 있어요. 하도급 제도. 거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원래 입찰 받았던 데서 보통 뭐 한 20% 정도 요즘은 그런가 봐요. 20% 정도를 공제하고 나머지 가지고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공사를 맡기는 거죠. 공사를 맡다 보니까 공사 이제 맡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인건비에서 줄여야 되니까 빨리 시공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실수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 상임위 이제 의원들께서도 절대 저가 입찰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라 이제는.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분 이런 것도 다 해가지고 지급을 해줘라 이렇게 지금 강요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현장에서의 품질 관리나 지속적 위험 모니터링의 한계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악순환 또는 단순 시공뿐만 아니라 점검, 보수, 응급 복구 관리 등 전반에 영향을 미쳐 각종 사고의 재발 위험성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와 관리비 보장을 법적, 행정적으로 강화해서 최소한의 품질과 안전이 우선시 유지될 수 있도록 또는 입찰 및 계약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실적 공사비, 기준 적용, 저가 입찰 방지 장치 확대 등 현장 실사 중심의 품질 관리 및 감리 강화를 제도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단가 경쟁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적정 비용과 인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집행 시스템 개편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연 씨 관련해서 이번에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네, 옹벽 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떤 체계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김나경 대진대학교 DNA 플러스 융합기술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옹벽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첫 번째는 배수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확보가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옹벽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짐도 시험을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유지관리 및 정기 점검을 체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후화된 옹벽에 CCTV나 변이 센서를 설치를 통해서 사전에 어떤 변상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집중 강호 대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상정보 연계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서 집중호우 시 위험 구간 옹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거나 또는 변이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네, 배수 시스템 확보, 또 품질 관리 강화, 점검 체계화, 그리고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서 변이 발생 예측 시스템 설치 운영을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옹벽뿐 아니라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등 도로 시설물 전반의 안전 관리 강화가 중요하잖아요.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로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나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또는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도로 시설물 관리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설명을 충분하게 했고요. 현실적으로 인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점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측기, 센서,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여 구조물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고가도로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높이가 뭐 한 20m 이상이거든요. 육안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제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인공지능 쪽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컴퓨터에다 모든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데이터를 표준을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3년 뒤든 5년 뒤에든 그 현장에 제목만 치면은 목적만 치면은 그 데이터들이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수기로 작성해 가지고 창고에다 쌓아놨다가 필요하면 또 꺼내다 봐야 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이렇게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같은 공감대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정도면은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이제 법령에 산재되어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등도 일어나고 위험도로 또는 병목 구간 교통사고, 자전거 등 이런 개선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요즘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을 적용해 가지고 빅데이터로 우리가 뽑아내서 그걸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으로서 저의 본질적인 임무는 도민 한 분 한 분 일상과 권리를 보호하고 여러분 목소리도 경기도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의회는 도민 여러분이 선출한 대표로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다양한 정책과 바람을 경청하며 이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지역의 현안,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신뢰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으로서, 도의원으로서 제 역할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뜻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느끼시는 작은 불편부터 공동체 전체의 큰 과제까지 언제나 가까이에서 경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경기도, 약자와 미래 세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현장에 머물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며 든든한 이웃이자 대표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병근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연 취재 MC와 함께했습니다.